유기작용기 중 굉장히 또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아민이라는 녀석입니다. 민민아민. 알겠죠? 자, 아민의 의미는 뭐냐면 질소가 sp3 혼성하는 거, 이런 걸 아민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sp3 혼성이니까 질소가 입체수가 얼마인 거예요? 입체수가 얼마일 때 sp3 혼성이에요? 바로 입체수가 보시다시피 입체수가 4일 때를 뜻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입체수가 4가 되는, 그래서 질소가 sp3 혼성을 하는 어떤 작용기를 우리가 아민이라고 하는데, 그 아민의 대표적인 예시들을 요래 한번 작성해 보았습니다. 알겠죠? 자, 이때 요런 놈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민 중에서도 1차 아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얘는 2차, 얘는 3차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곳에서 질소가, 잘 보세요. 입체수 얼마야? 질소 입체수 얼마예요? 입체수 1, 2, 3, 4. 입체수 얼마예요? 1, 2, 3, 4, 1, 2, 3, 4, 1, 2, 3, 4에 모두 다 sp3 혼성을 하고 있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아민이라고 하는데, 그때 아민을 분류할 때 이렇게 차수를 이렇게 나누어 부르거든요. 그럼 이렇게 차수가 지금 뭘 의미하는 건지 지금 보시다시피 직관적으로 느낌이 와요, 안 와요? 직관적으로 느낌이 왔어요, 안 왔어요? 딱 오죠? 자, 이렇게 탄소, 수소 같은 이런 그룹을 무슨 그룹이라고 했죠? 아까? 알킬 그룹, 알킬 그룹. 민서야, 무슨 그룹? 알킬 그룹.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알킬이라고 하는데, 이 알킬 그룹이 몇 개 붙어 있어요? 하나. 몇 개 붙어 있어요? 두 개. 몇 개 붙어 있어요? 세 개. 그래서 이걸 우리말로 1차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알겠어요? 1차. 그럼 얘는 몇 차? 2차. 얘는 3차. 무슨 말 알겠죠? 인사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붙어 있는 이 숫자는 차수라고 표현을 하고 질소에 결합되어 있는 알킬 그룹의 개수를 뜻하는 건데, 그런 의미라면 얘는 몇 차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얘는 0차라고 해도 되겠죠? 그런데 묘하게도 0차라는 말은 안 씁니다. 안 쓰고요. 그냥 얘를 우리가 그 유명한 암모니아라고 하죠. 무슨 말 알겠죠? 쟤를 암모니아라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때 이 모든 질소들은 보시다시피 뭐를 다 가지고 있어요? 비공호 전자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비공호 전자를 가지고 있는 애들을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바로 루이스 염기. 루이스 염기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루이스 염기는 뭐를 주는 거예요? 전자쌍을 주는 거잖아요. 지금 이 아민들은 저 전자쌍들을 다 뭐 할 수 있다? 다 줄 수 있다, 이런 얘기. 알겠죠? 그러면 전자쌍을 주는 능력도 다 같겠어요? 다 다르겠어요? 다 다르겠죠? 그 전자쌍을 주는 능력을 평형상수로 조사한 게 바로 여기에 있는 pKb예요. pKb. 알겠죠? 자, KB라는 값의 이름이 있죠. 이 값의 이름이 뭐였어요? 이게 무슨 상수였어요? 가수분해 상수였죠. 그래서 물을 얼마나 가수분해를 잘하느냐를 보여주는 상수를 가수분해 상수라고 하는데, 그 가수분해 상수가 클수록 OH-가 조금 만들어져요, 많이 만들어져요? OH-가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가수분해 상수가 클수록 약염기예요, 센염기예요?
가수분해 상수가 클수록 약염기죠. 강염기죠. 아니 센 염기죠. 센 염기. 가수분해를 많이 해서 OH-를 많이 만드니까요. 그래서 KB가 클수록 더 센 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P를 붙였죠. 마이너스 로그를 취한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로그를 붙인 PKB는 클수록 센 염기에 써요? 작을수록 센 염기에 써요? 클수록 센 염기예요? 작을수록 센 염기예요? 작을수록 센 염기죠. 요 P 붙은 애들은 작을수록 그냥 센 거예요. pKa도 클수록 생산이에요? 작을수록 생산이에요? pKa도 작을수록 생산이었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pKb도 작을수록 센 염기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들을 보면 여기서 제일 작은 게 누구예요? 제일 작은 게 숫자가 제일 작은 게 숫자 제일 작은 게 얘네 몇 차예요? 2차가 숫자가 제일 작기 때문에 이 2차가 염기성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염기성이 제일 세다는 얘기예요? 2차가 염기성이 제일 세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자, 여기까지 상황 설명 이해했죠? 무슨 알겠죠? 자, 그러면 다시 어디로 돌아가려고 하냐면 브랜스테드 롤이 짝산 짝염기 개념으로 돌아갈게요. 짝 염기가 안정할수록 새는 무슨 산? 짝 염기가 안정할수록 산은 무슨 산? 센 산이죠? 짝 산이 안정할수록 염기는 무슨 염기? 센 염기.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제일 센 염기가 누구? 얘가 제일 센 염기라고요. 그럼 얘가 제일 센 염기가 되려면 이것의 짝산은 제일 안정한 짝산이어야 되겠어요? 제일 불안한 짝산이어야 되겠어요? 제일 안정한 짝산이어야 되겠죠? 그걸 설명하려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요놈들에 대해서 요 비공유 전자쌍에다가 다 똑같이 뭐를 붙여놨어요? H 플러스를 다 붙여놨죠? H 플러스를 붙여놓고 나면 이 질소의 형식전화가 뭐가 돼요? 플러스가 되죠? 플러스가 되죠? 자,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얘는 빵차 1차, 2차, 3차 순차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때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여기서 1이 갈수록 짝산이 더 많이 비편제화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맞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네, 짝산이 더 많이 비편제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도훈 이해했어요, 안 못했어요?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어? 다시 뭐라고요? H와 CH3요. 자, 저 말 이해 못하겠어요? 정김성도가 크냐 작냐를 떠나서 아까 ED제라 그랬어요? EW제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아까 필기 보라고. 아까 필기. 민서야 기억 안 나요? 누가 전자를 끌어당기는데요? CH3가 전자를 끌어당겨요? 필기 다시 보세요. 필기 다시 보세요. 이해했어요? 민서 이해했어요? 자,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기에 있는 이런 그룹을 무슨 그룹이라고 했어요? 이런 거를 무슨 그룹이라고 했어요? 이런 거를 메틸 그룹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알킬이라고 했었잖아요. 알킬 그룹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알킬 그룹이 대표적인 무슨 그룹이라고 했어요? 대표적인 무슨 그룹? 대표적인 무슨 그룹이라고 그랬어요? EDG요, EDG. EDG. 그래서 여기 제목이 뭐냐고, 제목이. 제목 뭐라고? with 뭐? with EDG. 아, 진짜 이 사람들. 돈 알겠어요? 저기 이제 민석어스 오케이? 그러면 EDG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화살표가 전자 밀도 이동이라면 요래 전자 밀도 이동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플러스 센터에 전자를 제공해 주는 건 비편자예요, 편제와예요? 플러스 센터에 전자를 제공해 주는 건 편제와예요, 비편제와예요? 비편제와라고. 무슨 말 알겠어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복지 예산을 늘리는 건 빈부격차가 늘어나는 거예요, 빈부격차가 줄어드는 거예요? 빈부격차가 줄어드는 거고, 빈부격차가 줄어들수록 후진국이에요, 선진국이에요? 지금 내 말 어려워요 지금? 무슨 말 알겠죠?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일이 갈수록 짝산이 더 많이 비편제화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비편제화라는 거는 불안정화 효과예요? 안정화 효과예요? 안정화 효과죠? 뭔 말인지 알겠죠? 민서 알겠어요? 자, 그런데 이런 식의 PKB가 됐건 혹은 PKA가 됐건 PKA와 PKB는 모두 어디서 측정된 거예요? 모두 수용액에서 측정된 거거든요. 그러면 저기 있는 저 이온들이 어디 있다라고 가정을 해봐야 되겠어요? 어디 있다고 가정을 해봐야 되겠어요? 물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야 되겠죠? 물 속에 있다면 쟤들은 물과 뭘 할 수 있을까요? 물 속에 있다면 쟤들은 물과 뭘 할 수 있을까요? 물 속에 있다면 쟤들은 물과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물 속에서는 자 이런 식으로다가 수소가 산소 질소 사이에 끼어 있어요. 수소가 산소 질소 사이에 껴 있어요. 수소가 산소 질소 사이에 껴 있어요. 그런 상호작용을 뭐라고 해요? 바로 하이드로진 본딩이라고 하잖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 하이드로진 본딩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리지 않아도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알겠죠. 그리지 않아도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알겠죠. 이 경우 수소결합이 물속에서 나타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수소결합 측면에서 보면 어느 쪽으로 갈수록 수소결합이 훨씬 더 잘 돼요? 이리 갈수록 수소결합이 더 잘 되잖아요. 이쪽은 질소에 붙은 수소가 4개, 여긴 질소에 붙은 수소가 3개, 여긴 질소에 붙은 수소가 2개, 질소에 붙은 수소가 1개. 미석어스 오케이? 그러면 이 말은 여기서 거꾸로
이렇게 갈수록 어떻게 된다? 바로 봐. 하이드로진 본딩에 의한 안정성이 증가하죠. 맞나요? 자, 그러니까 유도 효과로 보자면 몇 차 양이온이 가장 안정한 거예요. 유도 효과로 보자면 몇 차 양이온이 가장 안정한 거예요. 유도 효과로만 보자면. 유도 효과로만 보면 몇 차가 제일 안정한 거예요. 유도 효과로만 보면 몇 차가 제일 안정한 거예요. 4차요? 4차는 여기 그려놓지도 않았는데. 유도 효과로만 보자면 누가 제일 안정한 거예요? 3차. 수소결합만으로 보자면 누가 제일 안정한 거예요? 빵차가 제일 안정하다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 이 두 효과가 서로 협동적이에요? 서로 경쟁적이에요? 서로 경쟁적이죠. 그러면 1등이 어디서 나타나겠어요? 1등이 중간 어디쯤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중간 어디쯤 나타나게 된다고. 그 중간 어디쯤이 어디냐? 바로 봐. 요게 우연히 가장 안정한 짝산이 돼버린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우연인 거예요. 우연. 알겠죠? 우연. 왜냐하면 두 효과가 서로 반대잖아요. 반대면 둘 중에 누가 극악하게 더 우세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실제 실험 데이터만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실험했더니 어디서 그냥 우연히 1등이 나타난다? 2차에서 우연히 1등이 나타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2차가 가장 안정하기 때문에 그 가장 안정한 짝산의 짝염기가 가장 센 염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효과가 바로 EDG와 함께하는 아민 베이시스트예요. 이해했죠? 이해했죠? 자, 그럼 이때 퀴즈. 자, 몇 차 아민이 가장 강염기라고요? 몇 차 아민이 가장 센 염기라고요? 몇 차 아민이 가장 센 염기라고요? 2차, 알겠죠? 2차. 퀴즈. 기체상에서는 몇 차 아민이 가장 센 염기일까요? 기체상에서는 몇 차 아민이 가장 센 염기일까요? 버루 3차라 이런 말이에요. 왜 기체상에서는 무슨 효과가 없겠어요? 기체상에서는 무슨 효과가 사라지겠어요? 기체상에서는 무슨 효과가 없어지겠어요? 수소결합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기체상에는 용매가 없잖아요.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체상에서는 이 노란색 효과가 없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기체상에서는 요 유도 효과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기체상에서는 3차 짝산이 제일 안정하기 때문에 3차 염기가 제일 강염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게 그 대학에서 유기화학 같은 거 배우면 중간고사 때 교수가 시험 문제 무조건 내는 거예요. 무조건 내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것을 지금 여러분 선생님이 그 학교 수업 시간에 한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이게 이런 말인지 모르는 거지. 이게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지 몰랐던 거지, 학생들이. 알겠죠? 이런 의미입니다. 알겠지? 그치? 저거 써요? 저거 빨리 써. 민서가 썼어요? 썼죠? 좋아. 썼죠? 예? 됐어.
좋아, 좋아. 자, 썼습니까? 썼죠. 자, 그 다음 지운다. 지운다잉? 지운다. 자, 여기 지울게요. 더 줄게요. 에이. 나는 왜 이렇게 필기를 잘할까? 민서야, 그렇지 않나요? 아, 별로예요? 고마워요. 돈 어떻게 생각해요? 되게 억지로 대답하는 것 같은데? 돈? 진짜. 자, 봅시다. 그런가요? 네. 꽉 채우는 거 싫어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지우사 쓱쓱쓱쓱. 자, 그러면 2번은 뭐 할까요? 2번은 뭐 해볼까요? 1번이 뭐였어요? 1번이 위드 1번이 뭐였어요? 위드 1번이 ED였잖아. 2번 뭐 할까 그분? 2번은 뭐 ET 할까? ET여서 외계인이 왔어요. 뭐 이렇게 할까 내가 지금? 도훈아 2번은 뭐 할까요? 그래, EWG겠죠. 진짜 이 답답한 사람들. 알겠죠? 답답한 사람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뭘 달아볼 예정이냐? 바로 똑같은 NH2. 알겠죠? 그다음 OH. 이런 애들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알겠죠?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때 어쨌건 여기도 비공유 전자는 있을 거고요. 당연히 측정된 pKb가 있겠죠. 그 값이 얼마냐면 얘가 7.97, 얘가 5.77. 되십니까? 민서가 오케이? 됐죠? 자, 이해하겠어요? 이해됐어요? 자. 자, 여기서도 이제 뭐 편의상 뭘 만들어 볼까요? 다 뭐를 만들어 보자? 자, 다 뭐 만들어 보자? 수소를 붙여서 뭘 만들어 보자? 짝 산을 만들어 보자. 산을 만들어 보자.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럼 우선 여기서 첫 번째 설명 뭐 해볼 거냐면요. 전기 음성도 비교 해볼게요. 전기 음성도 비교. 슈쇼, 질소, 산쇼. 어디가 더 크고 어디가 더 세요? 어디가 더 크고 어디가 더 세요? 이쪽이 더 세죠, 당연히. 뭐 복습이나 해볼까요? 수소 얼마? 2.2. 질소 얼마? 3.0. 산소 얼마? 3.5. 이런 정도는 외우는 게 편해요. 그러면 지금은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EWG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EWG 측면에서는 전기음성도가 작은 게 EWG예요? 전기음성도 큰 게 EWG예요? 큰 게 EWG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수소, 질소, 산소 중에는 누가 제일 센 놈이란 얘기예요? 이놈이 스트롱기스트 EWG라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 경우 어떻게 되냐면 이 질소가 여기서 전자를 끌어낼 거예요. 이 산소가 이 질소에서 전자를 끌어낼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방향이 전자 밀도 이동 방향을 내가 이렇게 쓰고 있죠. 그러면 전자를 끌어내는데 수소가 잘 끌어내겠어요? 산소가 잘 끌어내겠어요? 산소가 이빠이 더 잘 끌어낼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재밌게도 이리 갈수록 짝산은 더 많이, 자 이거 잘 생각해요. 편제와 비편제와. 짝산은 더 많이, 이건 편제와 비편제와. 편제화라는 거 알겠어요? 가난한 서민들한테 소득세를 더 많이 걷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그 사회는 빈부격차가 커져요? 빈부격차가 작아져요? 빈부격차가 커지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리 갈수록 짝사는 더 많이 편제화되는 거고, 편제화는 안정화예요? 불안정화예요? 불안정화죠? 그러면 얘는 가장 안정한 짝산이에요? 가장 불안정한 짝산이에요? 얘는 가장 불안정한 짝산이에요. 알겠죠? 가장 불안정한 짝산이면 그 염기는 가장 센 염기에 써요? 가장 약염기에 써요? 짝산이 불안정하면 염기는 센 염기에 써요? 약염기에 써요? 약염기였죠? 그래서 얘는 the least basic. 알겠죠? 이해했어요? 이해했습니까?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필기를 보면요. 필기를 보면 자, 다민이 필기 두 번째 페이지. 다민이 필기 두 번째 페이지에 왼쪽 단락에 중간쯤에 EDG, EWG 전자 주는 기구, 전자 받는 기구라고 되어 있죠. 찾았어요? 거기에 EDG에 CH3 EDG 맞아요? 맞아요? NH2 EDG 맞아요? OH EDG 맞아요? NH2랑 OH는 EWG가 자, 지금 내 설명 아무리 봐도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내 설명은 지금 내 설명에 뭔가 오류가 있어 보여요? 아주 그럴듯해 보여요?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확인해 드리기 위해서 자, 데이터입니다. 이거는 휴이라는 사람이 쓴 이놀게닉 케미스트리라는 문헌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나눠드린 문헌에 테이블 9.4 보이세요? 네. 테이블 9.4에 basicity of ammonia and amines 지금 하고 있는 얘기죠. 네. 테이블 9.4 그 아래쪽에 왼쪽 표에 보면 electron withdrawing substitution 찾았어요? 네. electron withdrawing substitution에서 less base 얘기라고 되어 있죠. 염기성 커진다는 얘기예요?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less base가 염기성 작아진다는 얘기죠. 네. 뭐가 붙었을 때요? OH와 NH2가 붙었을 때. 네. 보이세요? 내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네. 그러면 이 명호쌤 필기는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이상하죠? 네. 이상하죠? 이런 걸 보면 진짜 내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교사가 너무 무책임하다. 알겠어요? 너무 이게 왜 무책임한 줄 아세요? 왜 무책임하다고 얘기하냐면요. NH2와 OH2 있죠. 이 두 개는 사실 EDG로 작용할 때가 있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EDG로 작용할 때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NH2OH2는 뭐로 작용해요? 여기서는 EWG로 작용해요. 알겠어요? 그런데 저 NH2하고 OH의 특별함은 얘가 EDG로 작용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교사의 필기는 그 때를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구분하지 않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나 같은 전문가가 보면 뭔 말인지 알죠? 근데 여러분 같은 후보자가 보면 이게 뭔 말인가 싶다고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떠들이는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이게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다.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때 놀라웠게도 이겁니다. 자, 뭐냐? 참고 NH2OH가 EDG로 작용하는 경우가 따로 있어요. 지금은 EWG 알겠죠? 여기서는 명백한 EWG예요. EWG. 언제냐?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분자 구조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아닐린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뭐가 있어요? NH2 아미노 그룹이 있죠. NH2 이름은 아미도 그룹인데 NH2 있죠? 2 있죠? 이때 어떻게 되냐면 기가 막히게도 여기에 있는 이 질소의 이 비공호전자 요거 보이세요? 이게 공명 구조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전자가 이리 갔다가 이리 옵니다. 그러면 제 구조가 이중결합이 되고 여기가 질소의 형식 전하가 플러스가 비공호 전자가 요렇게 여기에 요렇게 두 개 머물면서 요 탄소가 마이너스 형식 전하를 갖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야? 그러면 이런 공명 구조가 나타나면 전자 준 거예요, 끌어들인 거예요? 준 게 맞잖아요. 이럴 때 EDG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또 하나는 거의 또 비슷한 예시인데 이렇게 생겨먹은 분자가 있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페놀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도 공명 구조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해슬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형식 전화. 그 다음에 여기가 노란색 전자쌍을 받아들여서 마이너스가 됐고 산소는 형식 전화가 플러스. 이렇게 될 때 이 산소가 EDG로 작용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즉 NH2하고 OH2가 EDG로 작동을 하려면 인접해서 뭐가 있어야 돼? 인접해서 뭐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이중결합이다. 이중결합 있어야 EDG로 작동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루이스 구조를 그리면 이 주변에 여기 이중결합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중결합 있어요? 없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럴 땐 EWG예요. 이 둘이가 EDG가 되려면 이중결합이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학교 선생의 이 필기는 저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아시겠죠? 내가 무책임하다고 한 얘기 알겠죠? 왜 이렇게 수업할까요? 그래서 이 병영 선생님 수업하시면 그 학생들의 보통 이해도가 높아요? 잘 알아들어요, 학생들이? 뭐 학생들끼리 뭐 하는 얘기 있을 거 아니에요? 없어요? 그냥 다 만족해요? 별말 안 해요? 뭐라고? 아, 저런 얘기 했어요? 아, 이 시간에 잤다고요? 근데 저런 얘기를 박명호 쌤 했었는데.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추가적으로 해줘 주셨으면 상관이 없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뭐 내가 너무 흥분한 건데 저런 얘기가 있었다면 다행이고 없었다면 좀 아쉽다 이런 얘기인 거죠. 알겠죠? 이해했죠? 이해했죠? 그래서 이게 EDG로 작동한다, EWG로 작동한다도 상당히 까다롭게 적용될 수 있으니까 이 내용을 같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됐죠?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할게 적정에 대한 얘기를 하셨네요. 커먼 아이온 이펙트, 버퍼 솔루션, 버퍼링 커패시티, 타이트레이션. 적정에 대한 얘기를 했군요. 보이세요? 자, 그러면 적정에 대한 얘기를 마저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썼죠? 썼죠? 자, 지운다.